안녕하세요. 유아기의 책 읽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구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절로 책을 좋아하게 된 어린이는 거의 없다. 누군가는 아이를 매혹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한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독서 습관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독서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어려웠어요. 아이가 스스로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어머님들 이렇게 독서 습관 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특히 아이가 둘셋 있는 어머님들은 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서 습관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책 읽는 아이의 모습만큼 엄마를 흐뭇하게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바람처럼 스스로 책을 펼쳐듣지 않아요. 그렇죠? 3살 독서 습관 8까지 갑니다.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엄마가 주는 최고의 선물, 바로 독서 습관입니다. 유아기 독서 교육의 목적은 지식 습득보다 책과 친해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독서 습관을 내재화하기 위한 거고요. 독서 습관이 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볼 거예요. 독서 습관이 제일 어려워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로 얘기하죠. 수능 1% 학생과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1% 엄마들은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유아기에서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유아기 4에서 7세죠. 이때 67%가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67% 높은 숫자죠. 그런데 이제 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독서 환경 덕분이다가 비슷하게 69%를 나와 있죠. 개인 성향도 있고 뭐 독서 프로그램 학습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이 문구가 좋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잠들기 전 엄마가 늘 읽어주시던 추억이 또렷합니다. 지금의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엄마입니다. 우리 이런 엄마가 되어보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왜 유아기일까? 유아기는 독서 습관 형성의 적기입니다. 왜 유아기일까요? 피아제 등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깨닫고 깨닫고 나서 그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는 기본 생활 습관이 바로 유아기 때 형성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습관을 잘 잡고 싶고 나의 습관을 고치고 싶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커서 노력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완성해가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다음에 책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갖는 것이 핵심이에요. 유아기 때는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선호도와 경향, 취향 또한 유아기 때 만들어집니다. 유아기 때 책과 접하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진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책과 친해지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핵심 이제 외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재미, 그죠? 재미가 어떻게 되냐면 책을 읽는 습관까지 연결이 되지요.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책을 많이 사줘서 아이들이 물론 재료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저절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몇이나 되겠어요. 즐겁게 책을 읽은 추억들이 매일 쌓이다 보니까 독서력이 좋아졌어요. 독서력 엄마들이 너무 바라는 거죠. 독서력을 높이고 싶다.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책의 맛을 알려주고 책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즐거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유아기 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눈길과 손길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부모와 교감하며 세상을 알아가지요. 비고츠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리학자 비고츠키도 영유아기의 인지 발달의 기초는 어머니와의 언어적 교감이래요. 언어적 교감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결국은 창의성, 너무 기르고 싶죠. 창의성,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발달이 된다고 보았어요. 독서 습관 형성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풍부한 독서 환경을 갖춰주고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치 습관, 식사 습관은 되게 갖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거와 마찬가지로 독서 습관도 어머님들께서 길러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음에 새겨두시고 자, 그 다음 거 읽기 독립의 시기와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의외의 결과였어요. 저는 이걸 받아들고 읽기 독립의 시기가요. 여기 보시면 일반 엄마들이 빨간색이고요. 1% 엄마들이 초록색입니다. 일반 엄마들이 조금 더 빠른 경향을 나타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엄마들, 1% 엄마들이면 공부를 많이 시킬 것 같아서 좀 빨리 빨리 뗄 것 같았는데, 왜 이런 게 나와 있을까? 그럼 이들은 뭐에 주목을 한 거지? 자, 요겁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시기예요. 자, 표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면요. 자,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시기 일반 엄마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읽어주세요. 그런데 읽기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한글을 떼고 나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어머님들이 조금 시들시들해지지요. 그런데 1% 엄마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7세, 8세 되면은 보통 이제 책을 떼기 한글을 떼기 시작하죠. 요럴 때 되면은 너 혼자 읽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때까지도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주셨대요. 자녀에게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가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도 최소 하루에 한 권은 기준을 삼아주세요. 하루에 한 권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노하우를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반복해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지나고 나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던 그때가 그립답니다. 그립겠죠. 하지만 지금 읽어주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런 어머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노력해 보아요. 자, 책 읽어주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책 읽어주기는요, 아이와 부모의 교감을 도와줍니다. 계속 얘기하죠? 저 이 얘기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영유아기에는요, 교감과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합니다. 책 읽어주기는 아이와 부모의 교감을 도와줍니다. 교감, 애착 형성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모성애와 부성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이 애착 형성이 되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유아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렵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책을 읽어주세요. 책 읽기야말로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완전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힘들지만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와 애착 형성을 어떻게 하지, 아이와 교감을 어떻게 하지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읽어주세요. 부모가 읽어주면 아이들은
쉽게 책을 읽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관심이 없어 하는 영역, 어려운 내용들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책을 읽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듣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거는 학습 능력에 이어질 수 있고요. 사회적인 기술이지요. 잘 듣는 거. 우리 경청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을 잘 듣는 것은 타고난 아이의 기질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습관이나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절로 잘 듣는 습관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정서적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정서적 유대 관계가 깊어질 거고요. 그러면 요 깊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아이와 신뢰를 쌓게 되죠. 요 신뢰가 생기고 나면요.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맛있게 읽어주기.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맛있게 읽어주기는요. 어떻게 해야 재밌게 읽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책을 읽어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알려드립니다.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아 주세요.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놀이예요. 놀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어주어서 습관이 되게 합니다. 계속 얘기하죠? 식사 습관? 양치 습관처럼 책 읽는 것도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잠들기 전에가 제일 쉽긴 하죠. 잠들기 전에 하시고요. 아침 먹고 나서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어떤 시간에 책을 읽을까를 정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원하고 나서도 될 수도 있고요. 밥 먹고 나서 유치원 학교 가기 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자세로 읽어주세요. 다양한 자세라 하면요. 영유아기라면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서 밀착감을 주는 것이 좋고요.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책과 더욱 친해질 수 있겠죠. 조금 큰 아이라면 아이 앞에 책을 두고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눈 마주침이 중요해요. 눈을 마주치고 다양한 북토킹을 하며 책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키포인트죠. 집중력이 짧은 아이는요. 3초 책 읽기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3초 책 읽기가 뭐야? 또 이러시죠. 엄마 아빠가 텍스트를 다 읽기도 전에 책을 넘기는 아이가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는 아이들 있죠. 그림 속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이름, 의성어와 의태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당 3초 이상이 되지 않도록 짧은 호흡으로 읽어줍니다. 이 방법은요. 인지정보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과 사진 중심으로 이거 뭘까?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건 무엇일까 질문을 하고 나서 또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책이 아깝지 않냐고요? 전혀요. 괜찮아요. 아이가 책에 흥미를 갖는다면 거기에다 살을 붙이면서 계속 수십 번 읽을 책이에요. 유아책, 유아 전집은요. 최소 10년 이상 활용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책을 읽어주시고요. 생각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아이와 함께 텍스트도 모두 그림까지 다 이해하는, 소화시키는 그런 성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만 강조해도 책 읽기가 재밌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재밌는 몸집이나 표정을 섞는다면 너무 좋겠죠. 그림을 살펴보면서 그 텍스트에 담겨있지 않은 책의 재밌는 점을 발견한다면 아이가 책에 흠뻑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과 함께 인형놀이 하듯이 읽어줍니다. 인형이 대신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연출을 해도 되고요. 동물에 관한 책이라면 동물 인형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탈 것에 관한 책이라면 자동차, 뭐 이런 기차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장난감이 나와서 함께 읽어준다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글이 아닌 그림 읽기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세요. 그림 읽기는요, 이 영유아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머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그림책 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당연히 텍스트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려놓습니다. 어른들은 텍스트에 눈이 먼저 가요. 그림이 들어오지 않고요. 텍스트에 가니까 이 문자 언어의 세계로 가게 되면은 이 그림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온전히 귀 기울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유아기 시기에, 유아기 시기에 한글을 깨치기 전에 그림 읽기를 해주시면 또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책이 아닌 내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읽어줍니다. 눈을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책이 주인공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이 책에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고 뭐 다채로운 언어, 그림, 사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간접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눈을 보면서 읽어 주시고요. 반응을 살피고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자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뭐를 꺼려하는지, 지루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살펴보고 관찰해 주세요. 그다음에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를 뭐 한 번 더 다른 책으로 한 번 더 읽어 주신다면 아이가 흥미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너무 꺼리거나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넘어가 주세요. 좀 편안하게 좀 쉽게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 하시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게 훨씬 좋은 책 읽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내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엄마들 힘든 거죠. 반복 독서. 저도 계속 힘든 부분이에요. 재밌는 책이 있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책을 100번을 읽고 싶대요. 4번, 5번, 6번 어떻게든 읽어 주었는데 100번이라는 말이 듣는 순간 이걸 어떻게 또 읽어주지? 그렇지만 반복 독서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어머님. 아이의 독서 습관과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은 읽고 또 읽고자 해요. 반복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학습하고 충분히 반복되지 않은 거는 그냥 아이의 머릿속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의 줄거리는 물론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니까요. 힘들지만 반복 독서 끝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힘들 때 한 가지 팁은요. 아이에게 책 읽기를 부탁해 보세요. 글을 못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이는요, 그동안 부모님이 읽어주신 그 책의 내용과 그 그림을 바탕으로 나름의 책 읽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책 읽기에 자신감을 선사하고요. 우리 아이의 탁월한 스토리텔러로 만들어주는 특급 비법이랍니다. 물론 엄청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욱 재미있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1%의 책 읽기는 아빠의 책 읽기로 완성이 된답니다. 아버님들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빠의 책 읽기는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유아기 때 아빠와 풍부한 정서적 교감을 나눈 아이는요,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사회적인 성취를 거두었다는 경험적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빠와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보다 효과적인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을 이룰 수 있어요. 게다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는 초보 아빠라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책 읽어주기예요. 최고의
아빠가 되는 방법, 더불어서 최고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빠의 책 읽기예요. 아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연령별 책 읽어주기. 연령별 팁을 알려드릴게요.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요. 다양한 감각 자극을 주며 부모의 목소리로 따뜻한 정서를 전해주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애착 형성. 애착 형성 중요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서와 분위기예요. 분위기. 책 읽을 때 그 따뜻한 분위기, 엄마의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엄마의 사랑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2개월 때는요. 옹알이가 시작이 돼요. 이때 아이의 첫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이때는 좀 수용 언어죠. 엄마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명명하기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로 되어진 책들, 그런 언어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이 또 책을 읽어주다가 아이가 옹알이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돼요. 어유, 그렇지. 사자가 옹있지. 그러면 아기는 또 옹알이를 할 거고요. 이때부터 엄마와 아이의 역사적인 첫 대화가 이루어지겠지요. 만 1에서 2세는요. 질문으로 아이의 언어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체가 돼서 아이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언어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뭘까?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지? 혹은 어떻게 울지? 라는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잘 말을 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같이 엄마 아빠가 대답을 대신해 주시면 좋아요. 강아지는 멍멍 짖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답을 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만 2에서 3세는요. 본격적인 북토킹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이들이 그냥 책을 펴놓고 자기 혼자 막 읽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때는 언어 규칙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문장을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질문이 많고 질문에 대한 반응도 많은 시기니까요. 본격적으로 북토킹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책을 보면서 그 장면에서 보았던 거, 일어난 사건, 그때 감정들을 아이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시면 돼요.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기보다는요, 그림을 차라리 손으로 짚어서 읽어주시고요. 아이가 혼자 책 읽을 때 방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거 시작하셔야 돼요. 만 3에서 4세는요, 책 읽기 여전히 학습이 아닌 즐거움,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즐거움, 재미, 이게 다예요. 습관은 그냥 재밌어야 돼요.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습관이 사실 들진 않거든요. 거기에 재미가 같이 들어가야 아이한테는 습관이 됩니다. 학습의 즐거움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거예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길러주세요. 첫 시간에 내드린 우리 아이랑 왜 책 읽기를 해야 되지? 왜 나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하지?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휩쓸려 가게 되고 엄마가 일관성이 없다 보면 아이는 흔들려요. 아이가 흔들리면 책이랑 좀 멀어질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 읽기 꼭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일 정도 꼭 도전을 해주시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들이 이 시간만 되면 책 읽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주부터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시기가 올 거예요. 스스로 책 읽기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스스로 책 읽기를 연습하고 나중에 텍스트 앉아서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요, 핵심 습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핵심 습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가족의 삶까지 바꾸는 핵심 습관을 들여봅시다.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당연히 쉽지 않아요. 엄마가 습관이 변해야 아이가 습관이 변하겠죠. 그래서 엄마는요, 아이와 책을 읽은 다음에 오늘 아이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새롭게 한 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마의 습관이 변합니다. 오늘의 책 읽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독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대가 돼요. 네, 오늘은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 내일은 어떤 걸 읽을까? 어떤 재밌는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나가고요. 해 나가게 되고요. 엄마가 한층 더 성숙하게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는요, 아이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고 독서 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보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수예요. 아이가 어디를 재밌어했고 어느 부분을 지루했고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내 아이의 독서 수준과 흥미, 관심을 알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이런 어머님들은 독서 성장 일기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독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같이 얘기 나눠보아요. 계속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